네, 어벤져 젤라 K 10월 6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논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씩이나 들어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강도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신고한 사람한테 너 왜 신고하니 지금 강도를 이렇게 타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요 훈장을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강도 잘했다고 저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화를 내야 될 집주인은요. 아니 강도 신고를 왜 해? 조용히 덮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일일이 신고해 준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왜 어떻게 돌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다시는 강도를 들이지 않도록 단도리도 하고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경찰은 또 이 수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강도가 뭔가 훔치러 들어왔는데 그 내부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었다. 네. 그럼 같이 그 사람이 왜 어떤 경위로 그 강도와 강도에게 그렇게 그 편의를 제공했는지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를 신고한 사람한테 너 집안 망치려고 그러니? 강도 왜 신고하니? 분란 일으키지 마. 집안에 저 해를 입히는 행위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보면서 이게 바로 부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 뭐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참 지금 이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너 왜 화를 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몰아붙이는 이 부조리가 지금 여권 내에서 참 벌어지고 있고 참 저는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네. 탑10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우리 보수 패널 한 분이 왜 그 보수 패널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해주지 않느냐, 방어해주지 않느냐, 왜 남의 저쪽의 문제를 지적해야지 왜 우리 쪽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다. 바로 그거죠. 진보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시인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보수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수가 품격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들하고 똑같아야 되나요? 저들과 똑같이 우리가 잘못한 거 뭔 잘못이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러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때 그 미셸 오바마가요 힐러리 그때 지원 연설 나와서 트럼프한테 그 힐러리가 질 때인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그 한마디를 남기잖아요. 네. 저들이 저열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은 곳을 보고 그쪽으로 가자. 품격 있게 가자 품격 있게 그랬죠. 가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패널들은 문재인, 김정숙, 이재명, 김혜경이 사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이 없는데 왜 우리 보수 패널에서는 그런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저급하게 간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놀아야 되나요? 네. 그래갖고 그게 되나요? 그러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참 저들이 이른바 아주 어디 뭐 3급수도 안 되는 5급수, 6급수에서 논다고 우리 걔들 5급수, 6급수에서 노는 애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얘기하냐? 걔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참 이런 참 배변도 아니고 거의 그 망언에 가까운 얘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공정과 정의의 가치, 법치의 가치,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너네도 똑같아 라고 하면 국민이 다시 뽑겠습니까? 그런 집단을 다시 뽑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많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벤져스 구독자분들 다 어떤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그래도 품격이 있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반성할 줄도 알고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 탓이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다. 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일을 해왔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데 보수가 핵심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보수의 품격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요. 이재명 대표가 뭐 강화 이 군수 선거 윤세를 네. 하면서 국민이 그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김민석이 또 거기에 대고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호님이 그 글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하도 그냥 황당해갖고 오늘 제가 낮에 여기 어벤져스 오기 전에 페이스북 글 하나 올렸는데 그거 한번 올려봐 주시죠. 네. 그 원래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강화에서 어제 이재명이 그 지원 유세를 하면서요, 위정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이 지방자치 선거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민석이 오늘 그 본인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둔갑을 시키고 있다. 저기 맨 위에 나오잖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을 못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한 얘기 중에 없는 말을 새로 꾸며내서 뭔가를 했나요? 네.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닙니까? 인용한 거 아니에요. 네. 중간에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좀 표현은 한동훈 표현이 아니고 이재명 표현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일의 맥락상 저기에 뭐 대통령이라고 이재명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위정자 뭐 하면 그게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건데 둔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너는 인용하고 둔갑도 구분하지 못하냐. 네. 제가 이거 한마디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을 비롯해서 뭐 박찬대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그 얘기에 쉴드를 치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얘기했을 뿐이지 탄핵을 논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논박을 한 거예요. 그럼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특수론이냐? 아니 탄핵 말고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끌어내릴 방법이 또 있느냐? 네. 아니 대의민주주의 맞습니다. 탄핵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고. 근데 탄핵 말고 대통령 임기 도중에 끌어낼 방법이 있어요? 저게 뭐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이 아니고 뭐 특수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저런 그 유치한 저거를 그 당의 수석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가 하고 있길래 저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네네. 근데 뭐 김민석은 대답하셔야 될 게 있죠. 요즘 계엄령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원님 계엄령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참. 근거나 밝히세요. 근거나.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의대생들 집단 휴학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내년 3월 복귀 약속되는 조건부로 승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지금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지금 아마 전국 의대가 이번에 지금 휴학생들 지금 집단 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휴학을 승인해 주려고 그래요. 그 휴학을 승인하면 일단 이제 내년부터 이게 지금 학년이 안 올라가면 네.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의사 6학년들이 이제 지금 이 의사 시험을 봐서 의사가 배출돼야 돼. 의사 배출이 중단이 돼요. 네. 그리고 동시에 군의관들이 없어져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교육부가 자꾸 지금 뗀질 처방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학생들이 수업 안 받으니까 지금 휴학 받아주지 마라 뭐 하라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그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칙상 저거를 유급을 시킬지 아니면 휴학 처리를 해줄지 이 행정 처리에 대한 권한을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서울 의대 네. 학장, 단과대 학장이 갖고 있다 해서 의대 학장이 저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대학은 아마 의대 학장이 아니라 총장에게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걸로 알려져 네네. 있는데 하여간 서울대가 저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저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저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가 또 경로를 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의대 학장들하고도 이렇게 척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대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네. 더 힘들어져요. 네. 어쨌거나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악화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이렇게 땜질로 해결할 경우에 내년도에 정말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대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체 뭐 지금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 다 뭐 장관들이 그만두면 책임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 정권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여당 대표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뭐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을 하는데요. 3주 만에 지금 사망자가 1,400명, 부상자가 7,500명, 일주일 만에 10,000명 이상의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 공군 수송기로 전부 다 이제 모시고 왔어요. 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요. 이 중동의 파리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 조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원래부터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종파별로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톨릭계가 대통령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슬람계가 총리를 맡도록 돼 있어요. 또 국방장관은 좀 다른 종파가 맡게 돼 있어요. 네. 온 이 정부가 각각 종파별로 나눠서 각각 이게 뭔가 분할 비슷하게 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벌써 대통령은 2년째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도 못해요. 네. 얼마 전에 그 레바논에서 대규모 폭발이 나왔지 않습니까? 질산화염인가 네. 질산염인가 그거 선박해 있던 그게 근데 그게 8년째 거기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레바논 헤즈볼라가 뭐 저걸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정치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네. 국민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전 정말 레바논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보기관의 중요성, 진짜 이스라엘 정보기관들 모사드라든지 이 정보기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정치가 아무것도 못할 경우에 정말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금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충격적인 뉴스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우리나라 소방관들 있죠, 여러분. 네.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정말 불을 끄느라고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가서 소방관들 최고의 대접해주겠다,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소방관들이 드시는 이 급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아이고. 저기 왼쪽에 보면요, 왼쪽이 그 급식 사진인데 이게 3,000원짜리래요.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대략 3,000원짜리의 급식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먹는 밥이라고 그래요. 훨씬 근데 실하네요. 훨씬 그거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구하려는 이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부실한 급식을 주면서 반면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다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무슨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찬하면서 소고기도 준비했고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준비했고 준비했고. 오미자차도 준비했고 뭐 30명 모아서 밥 먹고 하잖아요. 저걸 보면서 소방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요.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저런 겁니다. 정말 제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분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먹는 거 하나만이라도 조금 좀 반찬 하나 더 놓는 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음식을 먹게 하고 불 열심히 끄라고 그러면 그분들 생각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정말 저 사진 보면서 충격이네요. 좀 충격. 분노감이 있고 자꾸 이 대통령실에서 아이고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저 국도 들었습니다. 뭐 알맹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멀거겼고. 참. 정말요, 정부가 정권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어떻게 먹고 있고 우리 경찰관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그냥 말로만 거창하게 그냥 뭐 제복을 위한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문제 하나 좀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발 네.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무슨 대통령실 초청해서 밥 잘 먹었다는 잘 먹고 밥 잘 먹는데 뭐 나와서 헛소리 하냐 이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을 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참가를 해서 오늘 공군 1호기 편으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산 금정 선거 지원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게요, 예, 현장님. 예. 제가 말씀 도중에 좀 그런데 오늘 뭐 어떤 한 시사 프로그램 봤더니 네. 그 대통령 저 이제 출국하시면서 저 뭐예요 배웅 나온 분들 네. 인사를 쭉 하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없을까? 이게 뭐 최근에 불편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게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대통령 출국하는데 인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가 성남공항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성당 한 군데, 교회 한 군데 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럼 저것 때문에 왔다가 또 가야 되나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참 뭐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문제 삼는 거 보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 장관들 무슨 뭐 저 이 여당 의원들 나와서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대통령 출국할 때마다 장관들 그다음에 뭐 여당에 있는 대표, 원내대표, 뭐 사무총장 전부 다 줄줄이 나가서 이 배웅하는 이 행태 저는 이것도 구습이라고 봅니다. 네, 구습이죠. 뭐하러 거기 나가서 저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악수만 하고 돌아올 건데 그 먼 길을 뭐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이전에는 공항 영빈실에서 뭐 차담이라도 좀 하고 그래서 뭐 또 국정 현안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또 뭐 결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도열하고 있다가 악수 한 번 하는 건데 뭐 굳이 또 저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뭐 그런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좀 새롭게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저런 허례 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 가서 뭐 악수 한번 하고 뭐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그거 하려고 저분들이 그냥 몇 시간씩 달려와야 됩니까? 좀 솔직히 저는 뭐 타당치 왜냐하면 아니 그러잖아요. 벌써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지금 부산 가 있는데 저 가려고 그냥 다시 서울 왔다 또 내려가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앞장서 나오지 마라 이제 나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허위 허식들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김대남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감찰을 지시하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은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어제 강적들에 나가서 아니 한동훈 대표 지난 저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네. 자, 요 이야기 함께 하고요. 어제 문다혜가 이 어제 새벽에 술을 어디서 도대체 떡이 되도록 먹은지 모르겠지만 0.14%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사고를 내서 걸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그 산 캐스퍼 아버지 차 그것도 뭐 물려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저녁에 있을 한동훈 대표와 이제 친한계 의원들 간의 만찬 요 소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